매달 들어오는 월급. 하지만 왜 항상 통장에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어쩐지 계속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기분. 혹시 당신도 느끼고 있나요? 부자라는 단어는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으로 젖고 갈라진 손으로 겨우 동전을 만지던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그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거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아산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가 맨손으로 시작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 그 중심에는 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쉽게 말해주지 않는 삶의 근본을 바꾸는 진짜 비밀 말입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거인들의 지혜를 탐구합니다.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의 철학을 배우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첫 번째 재정 규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은 바로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이 원칙을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항구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땡볕 아래에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주머니에는 겨우 몇 푼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날 번 돈을 그날 저녁 술과 담배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정주영이 뭘 그렇게 아끼나, 벌었으니 써야지. 내일도 일하면 되잖아. 하지만 젊은 정주영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반드시 일부를 떼어 저축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먼저 무엇을 살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저축하죠.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돈이 생기면 먼저 얼마를 저축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법을 고민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차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가 쓰는 것이 네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기는 것이 바로 네 미래를 만든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앱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월급의 20%, 아니 10%라도 좋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가도록 강제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보지 마라. 사람들은 정주영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정주영이 자네가 그렇게 동전 모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100만 원, 1,000만 원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늘 동전 하나, 원화 한 장을 귀하게 다뤘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비를 아끼고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자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자재관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작은 비용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작은 돈을 흘리면 큰 돈도 흘러간다. 작은 구멍을 막는 것이 결국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실제로 그 원칙 덕분에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습관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점심값으로 마시는 500원짜리 커피 한 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껴 일주일을 모으면 2만 원이 넘는 돈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책 한 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짠테크, 앱테크, 이런 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다루는 가장 큰 위험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빚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세 번째 재정 규칙. 그것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빚은 무덤이다. 그러니 빚을 피하라. 젊은 시절
정주영 회장은 자본이 절실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싶었지만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 사장, 담보는 있소? 담보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 그의 귓가에 이런 유혹이 들려왔습니다. 고리 사채라도 쓰자. 당장 돈만 있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빚은 무덤이다. 지금 편하자고 그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빚은 달콤합니다.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당신의 목을 조이는 목줄이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카드론, 리볼빙 같은 단어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당신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현재의 소비를 위해 팔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빚이라도 써야지.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빚은 피하자. 작은 돈으로라도 시작하자. 빚 대신 신뢰를 쌓자. 돈이 없다고 빚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십시오. 손을 쓰고 발로 뛰십시오. 그러나 절대 빚에 기대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빚을 피하고 아낀 돈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정주영 회장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이라고. 네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돈은 그냥 쌓아두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변하고 결국 당신의 돈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돌고 돌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시절 정주영은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쇠를 깎는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계는 멈추면 그저 쇠붙이지만 돌면 자산이 된다. 돈도 똑같습니다. 지갑 속에 멈춰 있으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나가 돌기 시작하면 자산이 됩니다. 그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쌀을 조금 싸게 사서 사람들에게 되팔아 보았습니다. 남는 돈은 아주 적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아주 큰 것을 배웠습니다. 아, 돈은 움직여야 사는구나. 여러분,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미국의 SP500이나 한국의 KOSPI 200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꾸준히 사모아 보세요.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성장하는 것에 당신의 돈을 함께 참여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돈을 깨우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돈을 움직이려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섯 번째 규칙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계산된 위험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사업을 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안전한 길만 찾다 보면 결국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그가 중동 사막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래바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몰아쳤고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회사 전체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우리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위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위험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 뒤에 마주하는 위험은 곧 기회가 됩니다. 그는 사막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인력, 장비,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감수해야 할 부분은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그 경험은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안전만을 좇다 보면 새로운 기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직장이 편안하다고 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직,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작은 창업이라도 좋습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했다면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그 계산된 도전이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여섯 번째 재정 규칙은 돈 위에 존재합니다. 신뢰를 잃는 돈은 독이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잃고 얻은 돈은 결국 독처럼 당신의 인생을 좀먹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 번은 해외 바이어와 중요한 협상 자리에 섰습니다. 계약 규모가 막대했고 성사만 되면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브로커가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 사장, 이번에 자재 등급을 살짝만 낮춥시다. 상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품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돈보다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만 있으면 된다. 신뢰는 나중 문제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신뢰가 없는 돈은 잠깐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독이 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뢰를 지키며 번 돈은 비록 쌓이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자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며 돈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에게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7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라. 젊은 시절 정주영은 돈을 좇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내 삶의 전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돈을 좇는 동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단호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더 큰 길을 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돈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좁아집니다. 돈만을 위해 살면 결국 당신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인생은 넓어집니다. 돈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한 번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기회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갑니다. 돈만 생각하면 이건 무리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큰 시장을 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돈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번째 규칙입니다.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이 원칙은 그의 삶을 지탱한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려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몇백 원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1시간을 검색하고 작은 절약에 몰두하느라 더 큰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합니다. 어느 날 중장비를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인력을 더 투입합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자. 그 결정 덕분에 공사는 기한 내에 완벽하게 끝났고 그 결과 회사는 더 큰 신뢰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은 그 답을 9번째 규칙에서 찾았습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원칙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배를 채울 쌀값도 부족한데
책을 사고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먹어서 사라지는 쌀은 하루를 살리지만 머릿속에 남는 지식은 평생을 살린다는 사실을. 그는 젊은 시절 책을 사기 위해 밥을 굶은 적도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책이 밥을 먹여주나?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이나 한잔하게. 그러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밥을 굶더라도 훗날에는 이 책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움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온라인 강의는 사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배움에 쓰는 돈이 단순히 당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씨앗이라는 것을. 월 소득의 5%, 단 5%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책 한 권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강의 하나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며 새로운 경험 하나가 당신의 평생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규칙을 통해 불을 쌓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 관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마지막 10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 돈을 그저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고인물처럼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마치 강물이 순환하듯 반드시 더 큰 흐름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그는 직원 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 돈을 아끼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올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는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지어주고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고 배움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충성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회사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여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변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밥 한 끼를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투자는 언제나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낸 10가지 재정 규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며 빚을 무덤처럼 피하고 시간을 돈보다 아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고 신뢰를 목숨처럼 지켰으며 배움을 최고의 투자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는 길,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10가지 규칙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오늘부터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해 보겠다. 다짐하게 된 그 원칙 하나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모여 서로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